예, 민주당의 지방선거 1호 공약이 5극 3특입니다. 아마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입니다. 특히 강북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힘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될 터인데, 정원호 후보께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극 3특은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수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도 하나의 1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균형 발전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동안 서울이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이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서 서울을 통해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규제 완화와 일정 부분의 특혜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저는 특구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소 R&D 특구를 정부와 협의해서 용산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거기로 세금 감면과 기타 특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오세훈 의원께서 취임 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동네 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서울의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해마다 늘어서 3년 평균, 하루 평균 536명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윤희숙 전 의원은 오 후보를 향해 한강버스, 서울림, 감사의 정원 등 랜드마크에 집착하는 패션 정치 때문이다. 서울을 병들게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자영업자들의 폐업자 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오프라인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표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5천억 정도를 투입해도 금방 동인할 만큼 매우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실효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고율의 이자 상품을 저율로 바꿔드리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부담을 많이 감소시켜드렸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실용주의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일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을 당시 21군데였던 아파트 공급 지역 중에 절반이 넘는 12곳이 아파트 공급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제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한마디 반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35층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2019년 재개발 재동에 대해서 쓴소리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임자가 결정했더라도 기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쓴소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줄곧 제가 주장한 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 서서 시장에게도 건의하고 쓴소리하고 설득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난이 전임시장 탓, 또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2021년 총선
21년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5년 내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해서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왜 전임자 또 정부 탓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훈 후보 때문에 현재 주거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복합개발 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업을 통해서 제공 예정이 된 주택이 20만 호 가까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잘 됐더라면 지금의 주거난도 훨씬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 왜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군데에서 12개를 완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21개가 전부 제 임기 1기 때 구역 지정됐다는 거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쓴소리 하면 뭐합니까? 관철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마나 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임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전임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원래 계획을 다 못했다고 하는데 원래 구역 지정 분량을 6만 호씩 감사합니다. 하겠다고 했던 건데 감사합니다. 그거를 말을 비틀어 가지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정작 물어본 건 대답하지 않고 다른 약속 시간을 다른 얘기만 주셔야죠. 합니다. 앞에 다 거짓말을 하셔놓고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계속하시죠. 후보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으로도 약속하고. 그게 구역 지정 물량이라고. 취임에서도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답해 주셨습니다.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건 놔두고.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복합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재건축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축이 된 거죠. 실제로 중구의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또 나머지 두 사업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일정 물량들이 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네,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 협회 분들은, 그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같이 모여보시죠. 뭐. 네, 그분들께서 오세훈 후보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지지선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제 얘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은 일은 또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전세랑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무려 4조 원을 불용, 쓰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평균 3억으로 잡으면 1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짓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젠가 보니까 이제 정부가 수도권에 9만 호의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실제로, 이 건설 임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땅도 지금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매입 임대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서울이 주택 문제를 특히 서민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불용했다면 이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 오세훈 후보께서는 매입 임대주택을 불용할 저한테 시간을 하면서까지 10초만 안 주시죠. 했습니다. 저는 착착 개발로
1년까지 3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청년과 대학생 5만 호, 그리고 신혼부부 4만 호, 어르신 1만 호 등을 공급해서 주거 문제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오세훈 후보 하고 싶은 말씀 이 주도권 토론에서 또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7분입니다. 예, 저한테 물어보실 거를 권영국 후보께 물어서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에 비해서 제 임기 때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왜곡을 해가지고 저한테 물을 것을 다른 후보께 묻는 것은 사실 도리가 아니죠. 예, 정원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태 씨랑 잘 아시죠? 잘 모릅니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200억 원의 재산 가치로 추정되는 아기씨당, 굿당, 구청에서 조합에 기부 찬압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구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조합장이 배임죄로 구속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구청이 네. 하라고 그러지 않은 거를 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건 2008년, 그러니까 국힘당 계열 한나라당 전임 시장 제 말씀 듣고 말씀하시죠. 제 시간입니다. 제 네,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질문하셨잖아요. 질문했는데 2008년도에 한 거를 2014년도에 유지를 했잖아요. 그 점을 설명해 오세훈 달라고. 후보님 반칙하지 마십시오. 그 점을 설명해 달라고. 아니, 반칙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시간이잖아요. 30초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씀을 못 하실 텐데요.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왜 끊고 하십시오. 반칙을 하십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기부 체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조합과 아기시당 측에서 그것을 진행한 겁니다.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30초 하셨고요. 수사하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현금으로 내라고 그랬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라고 그런 거는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에 준공이 제때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30군데가 준공이 났는데 입주를 했는데 28군데가 준공이 나고 2군데가 입주 후에도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 해명을 하시는 것은 이거는 천만 서울시정을 책임질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은 3년 동안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셨습니까? 자, 오세훈 후보님,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사안입니다. 이것은 반포 주공 1단지 사업인데요. 덮개공원입니다. 덮개공원 문제가 반포 주공뿐만 아니라 압구정, 성수까지 걸려 있는데 이게 17,000호가 걸려 있고 특히 반포는 지금 이 덮개공원 문제가 아직 정부로부터 허가를 못 받아서 이 문제가 공사도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그 정도 2년 동안이나 못 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명하셨냐? 이것은 부분 준공을 받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가능하다라고 서울시가 얘기를 해놓고 똑같은 사안인데 왜 똑같지 그렇게 않죠. 비판합니까? 똑같지 않죠. 네. 이것은 생활 편의시설 중에서 여유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통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문제 아닙니까? 말씀드리는데 부분 준공 아닙니까? 제 질문 듣고 말씀하세요. 이거 부분 준공 맞죠? 1000가구가 입주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없는데 어린이집 있습니다. 들으세요. 어린이집이 잘못 알고 하나가 계신데요. 있는데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완공이 안 돼서 아이를 둘 키우는 집이 하나는 큰 아이는 먼저 살던 동네다 보내고 하나는 이곳에 보내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조합과 의견이 달라서 8개월이 늦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이거 여기에서 부분 준공은 가능한 일이고, 거기 행당 7구역은 안 가능합니까? 자, 제 말씀 들으세요. 행당 7구역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어린이집에 없으신가요? 네. 어린이집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법령 해석을 잘 못해서 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17억 원을 반환하면서 7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조합에게 거를 답변하세요. 조합에게 징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덮개 공원을 만들으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허가도 안 제 받고 일방적으로 질문에 얘기하신 거 답변해 아닙니까? 주십시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서울 시내에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578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 부분 중공한 거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저는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동구의 사례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그것도 제가 챙겨가지고 진도가 나갔던 거예요. 그거를 겨우 하나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실수가 개입돼 있고 이 공무원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지금- 밝혀내셔서 지금 일방적인 징계를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일방적인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성동구에 7천만 그게 원- 하나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7천만 원의 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였는데 그 공무원이 책임을 졌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왜? 문제인데 제가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 잠시만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신 이유가 그 조합장과의 유착관계 혹은 아기시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성이 허위 있기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명백한 징계를 안 허위 합니까? 사실입니다.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왜 징계를 안 하죠? 무슨 징계를 안 합니까? 징계를 왜 못했죠? 거기 해당 사항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 자,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권영국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의 1인 가구 대책을 보면은 매우 촘촘한 걸 알 수 있는데 저희 캠프에서 저희 공약과 그동안 해왔던 일과의 싱크로율을 조사한 결과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1인 가구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뭐 좋습니다. 좋은 거를 벤치마킹 하는 거야 나무랄 일은 아니고요. 모처럼 만에 정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 그 실효성의 바탕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공약을 묻지 않고 또 오세훈 후보의 정책을 답하라고 하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로움 문제는 결국 단절에서 오는 겁니다. 그 단절을 연결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와 또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조금 더 보완하고 특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것을 지금 25개 구에 나누어져 있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서울 1인 가구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25개 구와 각 대학, 54개 대학과 또 각 단체를 전체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겪고 난 2022년에 26년까지 서울형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면서 특히 600병상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공공병원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감염병 위기 때는 공공의료를 말하다가 위기가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용두사미 행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용두사미가 되는 겁니까? 공공의료를 특별히 챙길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청계산 기슭에 병원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기재부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권에 대형 병원들이 있는데 추가로 서울 시립병원을 비롯한 서울의료원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지역적인 편중이 있다. 이런 그 정책적 판단 때문에 시행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 대안으로 권역별로 어린이병원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지금 광진구에 동부권을 대표해서 지금 남부권에는 있거든요. 강남에는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 강북을 대표해서 광진구에 어린이병원을 지금 사이트를 마련을 했고
조만간 착공 계획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의료에는 투자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의사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2배, 3배를 줘도 의사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원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성동구청장을 12년 하셨으니까요. 그곳에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다가 들어갔는데요. 이 삼표레미콘 부지에 현대가 본사를 110층을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곳에 일반 주거지역을 무려 4단계나 상업지역으로 올려주면서 110층으로 짓겠다고 서울시가 제1기 시정 때 제안을 했고요. 그것이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박원순 시장의 35층 룰, 이것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성동에는 무산된 게 성수 전략 1, 2, 3, 4지구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업들이 좌초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다 됐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좋았을 겁니다. 한 10만 명 이상의 현대 가족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지금의 성수동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1기 때 성수동에 유령마을처럼 죽어가던 중공업 지역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IT를 컨셉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곳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은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당시에 이런 기회들을 극대화했다면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제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삼표레미콘 부지가 제가 2기 시정에 들어와서 사전협상 제도를 전제로 한 공공기여를 통해서 내보냈고요. 아마 그 점은 우리 정원호 부청장님도 당시에 저한테 몇 번 감사함을 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110층짜리가 무산이 되고 아까 쓴소리를 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거기에 폐수 유출 사고가 난 다음에 서명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가동된 게 없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께서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현대가 GBC가 그 삼표 부지로 오지 않기로 결정한 건 2014년 2월경입니다. 그때는 제가 구청장이 아니고 전임 구청장이었습니다. 그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30초 쓰셨는데요. 벌써 룰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벌써 30초가 됐습니까? 30초 됐습니다. 예. 하실 수 있는 일을 챙기지 못하셨는데 전임 구청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회피를 하시는데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올라고 했던 것을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들어오셨으면 35층 룰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쓴소리를 할 정도가 아니라 가서 매달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성동에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되살려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전임 시장 시절로 치부를 하시는 게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에 제가 결국 삼표레미콘을 사전협상제도에 의한 공공기여를 받아내서 내보냈습니다. 6천억 정도의 공공기여를 받아냈고 그곳에 한 2,200억 정도를 들여서 창업 허브를 지금 짓는 계획이 마련이 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또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서울숲과 기존에 만들어뒀던 지식산업센터가 그곳에 일자리를 엄청나게 창조를 하면서 그곳에 카페촌이 형성이 되고 많은 지역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원호 구청장님도 많이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붉은 벽돌 조례도 서울시와 함께 협조를 해서 만드셨던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성수동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성수동의 일자리 창출을 향한 발전이 오로지 정원호 구청장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닐 터인데 저서를 2권 지으시면서 그런 일자리 창출 혹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도 서울시의
어떤 도움이 있었다거나 도시계획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솔직한 심정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후보님, 좀 전에 제가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는데 2014년 2월경은 제가 구청장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팩트를 확인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성수동 발전이 제 개인의 문제 또는 특정 개인이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책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시민과 기업인,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30초를 훨씬 더 쓰셨습니다. 1분 가까이 쓰셨습니다. 네. 자,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김정철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2030, 4050 또 시니어에게 각각의 필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취업과 창업을 돕고 4050 세대에는 재취업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니어 일자리도 발굴하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상담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구직자와 기업을 촘촘히 연결하고 창업과 취업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 서울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사망사고 건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시의 체불임금 피해 건수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산업안전과 체불임금은 노동감독의 핵심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오세훈 후보가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역 부실시공 공사 사례에 대한 대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 담당 본부장은 중대 과실이 아니라고 해서 시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현대건설, 또 국토부, 그리고 감리업체 등은 이게 중대한 부실시공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국장은 이 얘기를 듣고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순살 아파트가 생각이 나서 곧바로 바로 장관과 차관한테 대면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담당 본부장은 이걸 보고도 안 하고 거의 6개월 동안 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이것이 담당 본부장의 판단처럼 일반적인 부실시공입니까? 아니면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오세훈 후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담당 본부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직후에 이것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하자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사를 계속 할 정도의 강도가 유지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19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보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철판을 쭉 덧대게 되면 오히려 처음보다도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래서 결론에 이르렀답니다. 중대한 부실입니까? 일반적 부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완벽한 조치를 했고요. 그것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했는데 국가철도공단이나 오세훈 후보님, 법무 제 장관은 질문은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그 판단은 지금 일도 양단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 보완 가능하냐, 그리고 시험 운행을 할 정도로 안전하냐, 부실시공이 중대하냐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왜 그걸 답변 드려야 됩니까? 네, 지금 그러시죠.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네, 시험 운행을 한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신다. 안 하는 그래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꾸 그걸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뭐가 문제는 아닙니까? 시민의 그렇죠. 안전과 생명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말씀드리는 않습니다. 건 시험 운행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 이게 무슨 제 선거 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는 전략에 아직도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오세훈 후보는 두 분은 안전 고용 불감증이다 정책으로 돌아와 이런 주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시장이 안전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 본부장도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관련 그렇지 업체들도 않습니다.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국토부, 감리, 시공사 모두 중대한 부실 시공이라고 하는데 오직 서울시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사가 이것이 안 얼마나 끝났잖아요. 안전 불감증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사를 지금 네, 하는 다음 중인데 정원호 후보님, 노동, 연령대별 고용 정책이라는 다음은 주제에 권영구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전, 노동 안전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답변 드릴 기회를 안 주시나요? 다음 권영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권영구, 김정철, 오세훈 후보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세 분 후보님의 좋은 정책들을 이어받아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들을 실현해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부러워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도 일할 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며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눈에 눈빛을 마주치고 시민의 삶을 든든하고 편안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제 5시간 뒤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꼭 투표해 주셔서 서울 시민들께서 서울의 주인임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후보들 모두 다 훌륭한 후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준비된 실력과 검증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지혜로운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서울 도약의 기틀을 단단히 다져왔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4년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삶의 질에서도 도시 경쟁력에서도 서울을 반드시 세계 3대 도시에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나라의 균형을 바로잡는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발판, 서울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엄동설안에 까치밥, 홍시 하나 남겨두시는 심정으로 저 오세훈을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